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 선생입니다. 오늘 둔촌주공 재건축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오늘 매일경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분양이 잘 안 됐었어요. 이게 미계약분이 발생할 거라고 저도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고, 일부 부동산 업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청약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바로 실거주 조건과 중도금 규제 완화 그리고 전매 완화 요 건들인데요.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만약에 둔촌주공을 청약을 받은 분들이면 이거를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둔촌주공 청약 당첨 포기할 필요 없겠네. 실거주 의무 없애고 중도금 대출 허용한다. 이게 지금 전매가 10년 제한이었습니다. 2년 실거주 조건에다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8년을 보유해가지고 총 10년을 전매를 못했거든요. 즉 전매를 못한다는 거는 매도를 못한다라는 거니까 수익 실현을 하려면 이게 뭐 2030년대에나 매도할 수 있는 거였고, 특히나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둔촌주공 청약 물량이 약 5천 세대 정도가 되고, 조합원 물량까지 하면 또 5천 세대 합쳐가지고 두 개 합쳐서 1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이고, 이게 이제 청약이 잘 안 돼서 계약이 잘 안 되고 넘어가면 전체 PF 프로젝트 파이낸셜 시장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정부가 나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족쇄가 있었죠. 실거주 2년 해야 되고 8년 보유해야 된다. 이게 비과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선당 후고민이 뭐니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라, 자산을 보유하면 부자 된다, 워렌 버핏도 장기 투자한다라고 이제 재테크 부동산 업자들이 부추겨가지고, 근데 뭐 서울의 아파트는 사실상 보유를 하면 오랜 기간 가격이 올라온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와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서울의 집들도 남아돌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요, 10년 전에도 그런 말들을 했고, 그런 사람들 말을 함부로 믿다가 자산 가격 상승기에 도태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파는 사람들이나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멋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사라고 하는 업자들, 이 사람들 말을 다 귀담아 듣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전매 제한이 그렇게 이제 규제가 완화될 거고, 중도금 대출도 지금은 12억 원이 넘으면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둔촌주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타입, 즉 우리가 말하는 32평 아파트들, 이 30평대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옵션을 포함하고 하면 14억 정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1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이게 좀 계약을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정부도 그 점을 인지했는지 이 부분을 법을 바꾸고 소급 적용해서라도 기존의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청약을 못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시그널이 기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계약 일정은 이게 12월 초에 청약을 했는데 12월 6일과 7일 이때 일반 분양을 했는데, 지금 계약 체결이 1월 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일부터 17일까지니까 오늘 날짜가 4일 밤인데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시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청약 당첨이 된 분들은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된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계약을 마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계약금을 내고 나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거주를 하다가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길어봐야 2, 3년으로 줄여주는 거고,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나오니까 이게 참 좋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설령 나오더라도 이 잔금 대출이 안 나올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라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은 이때 이제 예외적으로 DSR을 면제를 시켜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들을 좀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정부가 하는 이유는 가격을 부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올리려고 한다
한다라기보다는 원희룡 장관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역전세 깡통전세도 이게 이슈가 되고 2023년은 역전세의 해가 될 텐데 그뿐 아니라 이제 이런 불안들, 그러니까 미분양과 미계약이 생김으로써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까지 이제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즉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역전세난 미분양 그리고 그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 시장의 경착륙이기 때문에 거칠게 경착륙하는 걸 막고 연착륙을 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계약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탠스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받지 말아라고 한 게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을 중도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이 둔촌주공을 많이 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계약이 생길 수가 있다. 둔촌주공이라는 좋은 입지에서 미계약이 생기면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2021년에 15억을 넘어갔던 그런 지역들은 옛날 가격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는데, 이렇게까지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계약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당첨이 되었다는 거는 당첨된 분은 무주택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집이 필요한가? 필요하죠. 언제까지 전세나 월세만으로 살 수는 없고. 그러면은 둔촌주공 가격이 적당하냐? 저는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둔촌주공의 입지가 강동이 언제부터 그러냐, 깡통 시멘트 덩어리 폭락한다, 반토막 나야 맞다 하는데,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귀담아 들을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입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14억대 나왔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는 3년 후의 시점에 보면은 신축 아파트로서 나와 있고, 신축이 갖는 경쟁력은 요즘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좋은 시절에 지으면 10년 정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이제 좋은 가치를 유지하는 게 이제 그 자기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10년은 지속될 텐데, 앞으로 10에서 15년 사이에 주택 경기 사이클이 한 번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내년에 V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과 2024년에 주택 가격이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순전히 집을 거주할 곳으로서 둔촌주공이 굉장히 좋은 입지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있나? 이제 없습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서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제 해제될 것이고, 강동구는 강남 3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동구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나오는 주택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4평 미분양이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게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면서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약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는 전혀 아닙니다. 당분간 횡보할 하락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줍줍 찬스다,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집 마련 찬스로는 not bad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경기가 V턴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둔촌주공이 괜찮은 수준의 아파트 단지이고 집이 필요하신 분은 그래도 계약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요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상승론이다 하락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상승론을 믿는다고 해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론을 믿는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많이 산 사람 때문에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주택자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언제 적당한 가격에 괜찮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주택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서 노동 현장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동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두고 신경 쓰고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함몰되어서 우울해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너무 찬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 좀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